안녕하십니까. 팀의 강사 또 신진호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제가 에어백 시스템을 이제 했었고, 혹시 현장에서 많이 써보셨는지 아니면 또 현장에서 많이 테스트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늘 현장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가장 편한 방법, 가장 쉬운 방법, 사실은, 그렇다고 이론을 너무 등한시하지는 않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너무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가는 것도 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면이 많아서 저는 주로 이제 현장에 있는 위주로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현장에서 그냥 간단히 우리가 이게 아마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많이 해보면 ABS 모듈에서 아까 분명히 12V라는 전압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뭐 하고 났더니 전압이 안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면 퓨즈가 나갔거나 뭐 어떤 모듈이 나갔다고 진단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막상 이제 퓨즈나 전압을 찍어보면 모듈까지는 전압이 다 가거든요. 근데 모듈에서 나오는 출력이 전압이 인가가 되지 않거든. 이게 출력선 자체가 전압이 인가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당연히 ABS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교환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거를 미리 이제 물어봤으면 괜찮을 텐데 꼭 교환하고 나서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팁을 좀 얻어서 만들어진 교환이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불과 몇 년이 됐을까? 한 6, 7년 만에 굉장히 급변한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아마, 브레이크에도 굉장히 많은 옵션이 장착되어 있고 자동차에도 엄청나게 많은 옵션이 장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긍정적인 목적은 아마 자율주행 같습니다. 지금 이 브레이크 장치의 변화를 딱 자세히 놓고 보면 각종 옵션을 딱 보게 되면요. 긍정적인 목적은 자율주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출가스를 줄이면서 인간이 조금 더 편리하고 편해지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려고 아마 이런 브레이크 시스템도 개선이 되고 개발이 되고 거기에 맞는 옵션이 추가가 되고 정비사는 사실 그 옵션 따라가자니 너무 힘들고 아마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오늘 목차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자, 브레이크 장치 진화. 브레이크가 우리가 알고 있던 ABS, 뭐 VDC, ESP, 뭐 AEB, ESS 뭐 굉장히 많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만 제가 추려서 해보고 그 다음에는 액티브 센서. 현재 나오는 ABS 센서 타입을 진단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순간 전압이 안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내가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지 그걸 한번 나눠봤고요. 이거 역시 베리언티 코딩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베리언티 코딩. 자, 에어백의 강의 동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이 베리언티 코딩의 의미를 아마 대략은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참 난감한 상황인데 ABS 시스템에 들어있는 모든 부가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 부가 옵션들은 대부분 아쉽게도 캔 통신이라는 통신 라인의 열매가 맺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통신 라인에 걸렸을 때 내가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내가 어떻게 출애갈 것인지 이거를 제가 이제 경험 삼아 한번 준비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브레이크가 현재 생산이 돼서 나오고 출고가 되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돌아다니는 자동차들 보면 아마 현장에서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 브레이크가 이게 밀린다라고 해서 많이 아마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그게 브레이크 장치에 너무 많은 이제 옵션이나 시스템 사양이 적용되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구조가 복잡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제동이 밀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내가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너그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여기는 패시브 방식, 이 안에 그냥 코일만 감겨있으면 코일만 감겨있는 상태에서 전원이 인가가 되게 되면 여기 이제 자력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게 자력이 형성이 되고 옆에 있는 이 쇠가 회전을 하게 되면 자력에 의해서 높고 낮음, 높고 낮음, 높고 낮음을 읽어서 어떠한 교류파형이 나오면서 그 교류파형을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실제로 돌아가는 차속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전에 이제 정비를 해봐서 이제 아시겠지만 얘 단점이 좀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말로 등속 조인트를 탈거를 한다. 예를 들어서 로어암을 탈거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드라이브 샤프트를 빼야 되잖아요. 사실은 드라이브 샤프트를 빼야 되는데 우리가 타격식 망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어떤 틱이 가거나 그랬을 때는 여기 약간 이렇게 크레이 갔을 때는 요 높낮이가 여기 높낮이하고 여기 높낮이하고 좀 달라지잖아요. 높이가. 그래서 발생하는 에어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생각할 때는 요 라인을 읽지 못해서 ABS 경고등을 띄웠었습니다. 이 방식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드라이브 샤프트가 부트가 터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그리스라는 오염물질들이 나와서 여기 막 묻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읽어내야 될 것들이 요 찌꺼기로 인해서 얘네들을 읽지를 못하는 현상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경고등을 막 띄웠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리 전압을 인가하고 전류가 인가가 돼도 얘가 회전을 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인식을 못했었어요. 이 방식에서는. 그래서 이 방식을 개선하고자 나온 게 바로 액티브 후드 시스템에 있는, 아니 액티브 후드 시스템인데 액티브 브레이크 시스템이 됩니다. 얘네들이 휠 액티브 센서.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 해야 될 게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VDC, 우리가 이제 VDC는 ESP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쓰는 용어가 있고요. 또 유럽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VDC로 생각하시고 그냥 VDC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ABS 모듈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그 옵션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만 몇 가지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것만 제가 추려서 한번 해본 게 경사로 밀림 방지 시스템은 아시죠? 브레이크를 놨다,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내가 뛰었을 때 뒤로 밀리지 않게끔 해주는 게 바로 경사로 밀림 제어를 해줍니다. 약 2초간 제어를 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얘들이. 그 다음 또 하나는 긴급 경보 시스템입니다. 긴급 급제동 경보 시스템. 얘는 멈추게 하는 건 아니에요. 멈추게 해준 건 아니고 앞에서 정차가 누군가 급정거를 했습니다라고 물체를 보고 판단해 줍니다. 운전자한테. 그래서 삐비비비 울려주게 되면 운전자가 그거를 보고 멈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긴급제동 같은 경우는 얘하고 다릅니다. AEB 시스템이라고 긴급제동 같은 경우는 얘하고 다릅니다. 긴급제동은 어떤 물체가 들어왔을 때 아니면 후방이나 전방에 물체가 발견이 됐을 때 순간적으로 운전자 의지와 상관없이 컴퓨터가 보고 멈추는 장치고요. 얘는 경보 시스템만 됩니다. 경보 시스템만. 그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샤시 통합 제어라 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VSM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론 책에서 보면요, 오버스티어 현상, 또는 언더스티어 현상, 안으로 회전이 많이 됐냐, 바깥으로 많이 회전이 됐냐를 차량 자세 제어가 그렇게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걸 우리가 셰시 통합 제어 시스템 VSM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제작사에서 또 혹은 만든 회사에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하나 추가가 됐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경사로 조속 주행 시스템입니다. 경사로. 이게 만약에 어떤 물체가 발견이 됐을 때 혹은 경사로에 있는 것이 앞쪽을 보지 못하고 갔을 때, 그랬을 때는 경사로 주행 시스템이 동작이 됩니다. 그것처럼 VDC에 있는 모든 기능들은 우리 운전자에게 운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얘네들 모든 기능들은요, 자동차 정비사가 스캐너를 통해서 충분히 다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 예, 다행인 것은, 왜냐면 저도 이게 현장에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차량 또는 렌트카랑도 비교해보면 그런 것들이 스캐너 데이터에 충분히 많이 표출을 해주더라. 이런 것들이 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ABS 시스템이죠. 근데 이 ABS 시스템은 어땠습니까? 센서 하나만 서로 통신 다니고 전압하고 전류만 인가가 되면 동작하게 돼서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개발된 시스템은 ESP, 아까 VDC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예. 여기 라이브 표시를 해놓을까요? 예. VDC랑 똑같습니다. 이 VDC랑 똑같은 이 ESP는 우리가 ABS 모드를 만약에 교환한다고 하면 해당 차종에 맞는 옵션 사양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에어백도 마찬가지겠죠. 7개가 있는지 8개가 있는지 5개 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베리언트 코딩 넘버가 있습니다.
베리언트 코딩 넘버. 그래서 이 베리언트 코딩 넘버를 꼭 삽입을 해주셔야 돼요. 스캐너를 이용해서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 센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ABS라는 이 모듈 안에 각종 많은 옵션, 부가 기능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VDC가 갖고 있는 부가 기능을 내가 설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자가 어떤 옵션을 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옵션을 내가 설정을 해준다. 그게 바로 베리언팅 코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레이트각 여기 있죠, 요레이트각. 그 다음에 압력 센서가 추가되어 있고요. 이게 칼럼에 들은 조향각. 이 조향각은 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칼럼 샤프트 중간에 있는 조립이 되어 있는 타입이 있고요. 또 고형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에어백 1차 회로에 고장난 클럭 스프링을 탈거하기 전에 위에 있는 조그마한 각도로 달려있는 게 있죠.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그게 조향각 센서입니다. 이제 구형에서는 조향각 센서 고장이 났을 때는 그걸 교환해버리면 되지만, 이제 현재 점차적으로 나와 있는 MDPS로 조립이 되어 있는 차량에 비해서는 이 조향각 센서를 파샬로 교환하기가 힘듭니다. 통째로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얘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추가가 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압력선 프레셔 센서라 보이시죠? 얘네들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밀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특히 모하비가 좀 많이 걸죠. 모하비가 제동이 좀 많이 밀립니다. 제동이. 그래서 이 모하비 차량은 특히나 밀림 현상이 많아서 저희 집에 입고된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 몇 대가 됩니다. 당연히 압력 센서 이상은 디체신 띄워줍니다. 그래서 옵션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들은 그만한 고장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내가 옵션의 기능, 브레이크에 관련된 옵션 기능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수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그 교육 내용이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음 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제가 서두 첫 장에 아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오류들이 많은 거죠. 이물질이라든가 우리가 타격에 의해서 입혔던 흔적, 그 다음에 하나는 빼먹었습니다만 그 우리 드라이브 샤프트 쪽에 32mm짜리 끌려다 보면 유격이 있는 차량들 있잖아요. 그 유격의 간섭에 의해서 이 홀이 또 멀어지고 좁혀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거기서 갖고 있던 단점을 다 보완하는 게 바로 이 홀 액티브 방식 2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디지털 신호로 씁니다. 디지털 신호. 이 우리가 신호에서 디지털하고 아날로그가 나눠지잖아요. 보통요. 보통 아날로그는 이런 교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클. 요렇게가 보통 한 주기가 정도 되죠. 요렇게가 한 주기 정도. 이렇게 되는 타입이 있고요. 여기서 말한 디지털이라는 것은 이런 식의 디지털 신호가 됩니다. 그럼 이것도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만큼의 동작을 했는지 우리가 이거를 보통 주파수로 읽어드리죠. 주파수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한 주기가 얼마만큼 시간에 나왔는지를 계산을 해서 컴퓨터가 차속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거죠. 현재 여기서 그냥 봤을 때는 여기는 50%, 여기도 50%죠. 거의. 이런 듀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디지털 신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하니까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